사세요. 떨어지면 더 사세요. 떨어지면 사라. 바이더딥 배재원 PB.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소개 영상이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소개 영상 방금 제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배재원 얼굴에 현다솜 목소리. 요즘 트렌드인가요? 좀 더 밝은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하면서 원래 좀 사석에서 집중할 엄청 수 밝게 있게. 하잖아요. 여기 또 이제 사석이 아니기 때문에 사석이 아니기 갑자기 네. 목소리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증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FOMC 이후에 이걸 좋다고 평가해야 되나 안 좋다고 평가해야 되나 어쨌든 지수는 강보합 수준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은 쪽이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연설을 좀 시작을 하면서 매파적인가? 라고 물음표를 가졌던 것이 점점 연설이 길어질수록 이거 비둘기파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안도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느냐, 국내 시장이 왜 더 상승을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라클의 실적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AI 거품론이 연초부터 있었고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0월 때부터 AI 거품론이 더 불거졌죠. 그래서 이게 과연 빅테크 업체들도 이런 투자하고 있는 AI 쪽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렇게 FOMC 금리 인하가 굉장히 키워드였는데 오라클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를 하면서 네. 전 부분에서 하회한 건 아니지만 일단 특히 매출 부분이 좀 줄었고요. 순이익단에서는 2배 이상 컨센을 상회를 했지만 여전히 AI 거품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진 않지만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곤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결론 좋은 쪽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거품론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라클만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고 관련주들은 하락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AI 거품론이 사실이면 주변에도 이렇게 뻗쳐나가서 다 같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오라클만 하락했다는 건 오히려 AI 거품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역시 이제 파나운 아나운서님이 이제 방송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뭐야 이거 목소리도 바꾸더니 갑자기 서로 훈훈 분위기입니까? 네. 칭찬 랠리. 칭찬 랠리. 네, 제가 좋네요. 네. 말씀드릴 이런 방송 소재였는데 실제로 오라클이 만약에 안 좋았고 지금 실제로 안 좋게 나왔고 AI 거품론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오라클과 관련된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네어클라우드에서 네비우스라든지 등등의 이런 종목들도 큰 하락을 보였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오라클의 실적에 있어서 오라클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라클의 실적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런 수주잔고 측면에서 현재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 수주잔고 너무 좋고 너무 많은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적으로 언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이 이번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하회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2026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에 이렇게 단기 하락이 있었지만서도 이런 것을 반전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오라클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AI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표될수록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 대외에서 바라보는 외국인 수급이 활로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 시장의 수급을 보면 실제로 개인들이 일단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단에서는 기관은 매도세를 거치고 있는 잠시만요. 상황입니다.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HTS. 네. 네, HTS 화면 네네. 지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선물도 살짝 또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네, 거래소는 어떻다고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은 거래소에서도 뭐 어느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강하지 않고 코스닥 역시 뭐 지금 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수량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세로 들어서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바라볼 점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50만 원까지 좀 내려갔었을 때 이러다가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좀 물음표가 붙었었는데 제가 방송에 좀 나올 때마다 이런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뭐 수출 뭐 추이라든지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건 지금 상승에서 꺾일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주도주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모습을 한 주 동안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와 닉스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교롭게 전자와 닉스의 방향성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저한테 이게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어저께 정부에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대한 네. 시설 투자를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는 뭐하나 이런 얘기 했었던가 아니면 SK 투자를 보고 삼성전자한테 뭐라 했던가 약간의 서로 간에 투자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뭐 하루의 상승, 어떤 부분은 하락. 이게 좀 갈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뭐 디램, 뭐 범용 디램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이제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거품론에 있어서 좀 더 HBM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둘 간에 지금 뭐 HBM의 이익률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런 범용 디램 메모리 쪽에서의 이익률보다 좀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거를 일주일, 2주 간격으로 두 주가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은 방향은 상승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반도체 내에서의 이런 구성 품목들이 아니라 반도체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평택 P4 지금 페이스2까지 HBM4로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저희가 뭐 1년으로 딱 전에 주가로 돌아갔을 때 정말 지지부진했거든요. 이제 SK하이닉스만 단독으로 오르는 장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기존에 의존하고 있었던 과거의 이런 메모리 디램뿐만이 아니라 HBM에서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다른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과 좀 계약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도 좀 더 밸류에이션이 좀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는 당초 파운드리 생산 라인으로 검토되던 공간을 이제 메모리 라인으로 확정한 결정이었고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고객사들의 HBM 수요 압력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장에 주목해볼 이슈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일단 제가 두 번째 소재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소재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에서 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바이오를 좀 갖고 온 겸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가 좀 얘기를 나오면서 저는 이 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모든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수급이 유입되는 걸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물보안법 얘기가 계속 연초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상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런 뭐 CDMO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에도 뭐 지금과 같은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성 발언들은 앞으로 수급 유입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하이브를 비롯해서 네. 엔터 업종들의 등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잠잠한 것 같고 네. 아까 1부에서는 저희 더 센터필드 W에서 이유경 과장 오셔가지고 편입 편출 정보를 했었는데 네. 또 하나투어는 코스피 200에서 또 네. 편출되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연말 연초를 해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좀 반응이 다릅니까? 네, 일단 주가 뭐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엔터라든지 뭐 관광업종 내에서 관련돼서 주가가 사실은 너무 재미없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뀐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 뭐 방한 관련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소재 중에서 관광업종인데요.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이렇게 빠졌던 것들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이제 주가만 봐도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을 갖고 있는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갖고 있는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등등 이런 호텔 업종들이 뭐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소재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장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월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입니다. 일단 1월부터 10월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수치를 봐보면 뭐 2024년과 대비해서 물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주가 하락을 보였을 때 하나의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호텔 취소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호텔신라 관련해서도 이런 취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때 기점으로 관광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이제 뭐 지나와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노이즈였구나 하면서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아직은 이 섹터도 끝난 것은 아니구나.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가가 단기간에 안 좋았지만 급반등을 했던 관광 섹터를 예로 들었을 때 그렇다면 뭐 현재 부진한 화장품 그리고 현재 좀 재미없다고 할 수 있는 엔터 과연 이러한 업종들이 정말 실적이 무너져서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부분이 없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2026년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언제든 뭔가 주가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소재가 나온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매번 달라왔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벤트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주식시장은 모든 것의 실적 그럼 그 실적 중간에 있는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디램과 랜드 가격에 대한 추이 이런 걸로 보는데 우리 오후장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후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후장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12월 10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주목했던 것이 금리 인하, 매파적으로 하나, 비둘기파적으로 하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실적이겠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호재성인 멘트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물론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신경은 쓰겠지만 가장 굵직한 소재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실적이 2025년이 이제 끝나갔고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제가 장표에서 이런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지금 수출 추정치인데요. 잠정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출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적까지 기대가 가파르게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산업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좀 답변을 좀 편하게 드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빅테크 업종이라던가 혹은 다른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과의 계약건을 보면 2026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2027년까지도 계약 물량이 정말 다 찼다라는 말일 정도로 정말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후장의 포인트도 지금 부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유독 삼성전자 대비 이 투자 경고 네. 이 투자 경고가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분기다 영업이익이 15조씩 나오는 회사가 당연히 오르는 게 자명한데 네. 투자 경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의 시세를 누르는 게 네. 글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 투자 경고 이슈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 부진한 겁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을 주셔서
저번 주부터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장 초반에 정말 이유 없이 2% 혹은 3% 후반까지 약세를 보였다가 오후장에 거의 보합 아니면 양봉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대체 왜 이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망한 건가? 제가 고객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과거에 10만 원, 20만 원대 매매하던 종목인데 50만 원이 오니까 이거 다시 글로 가면 어떡하죠? 라는 사실 불안함이었거든요. 여전히 시장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고 해도 투자하는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보지 못한 가격이었고 지금껏 보지 못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경고가 이제 붙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면 이제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가 2%에서 3% 하락을 했을 때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수급에서 좀 포착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을 미뤄봤을 때 장후반은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봤을 때 아직도 뭔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네. 이런 투심이 좀 약화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지금 투자자들의 네,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참 읽는 멘트인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인간지표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SK하이닉스? 저도 10만 원, 20만 원일 때 매수를 해봤지만 그래요? 실적이나 그런 정량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5, 60만 원에 간 거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대로 다시 돌아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이전하고 다른데 네. 과거를 회귀하겠어? 라는 네. 우려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이번 주 내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올해 들어서 있었나 싶을 그쵸. 정도로 네. 좀만 더 하면 한 2주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는데 이러니까 혹자는 주도주가 바뀌나? 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한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50만 원, 50만 2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거 이제 다시 40만 원으로 갔다가 뭐 회귀하겠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추세가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조정을 보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상승을 40만 원을 넘었을 때. 그런데 이거를 지나고 놓고 보면 물론 다들 결론을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하락이 처음에는 봤을 때는 이거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줬을 때 저희가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뭘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런 코스피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쪽이 좀 올라줘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의 이런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선택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그 선택지를 뭐죠? 방금 말씀드린 아. 이런 반도체에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다소 아나운서가 듣고 싶어하는 멘트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은 장 초반에 있을 뭐 개인들의 지금과 같은 뭐 거래소에서의 매도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너무 심려치 말고 오히려 이러한 매도에 있어서 뭐 많이 빠지고 있는 단단한 기업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좀 바이 더 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더 딥의 대명사 인천에서 오셨죠?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수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가고 그러네요. 있고, 자, 12월 FMC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 악재 시간은 짧을 수 있으니 중장기적인 근원, 이전보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시장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추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하지만 분수령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지수는 지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죠? 이제 7시간 남았습니다. 네, 7시간 네. 남았는데 7시간 뒤에는 저희 바쁘다 투자 하나가 여태까지 달려오는 그 100번의 추억 속에서 여러분들과 기념비적인 행사를 열었으니까요.
오늘 겨울비 내려가지고 조금 염려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또 날씨는 네, 비 다 그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방송으로는 내일 이 시간에 뵙고 오프라인으로는 오늘 7시에 네, 네, 뵙겠습니다. 하나증권 3층 한마음으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